제3지대에서 대선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회장과 함께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게 유권자들을 마음을 흔들어놨었죠. 근데 지금요, 각각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홍석현, 정운찬. 자, 이 세 사람이 조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게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 또 제3지대 세력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은 이미 완화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개별적으로 네.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중립적인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충분히 이제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철수 쪽이 좀 분위기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다른 결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홍석현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후보는 요즘 하는 게 좀 그렇다. 120석을 가진 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안정적일 것 같긴 하다. 이 다음에 또 다른 말도 했죠. 지난 12일 문재인 후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 자리에서 문 후보가 외교 통일과 관련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장관 같은 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이겠죠. 평양 미국 특사 제안이 온다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홍석현 회장께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진 않으셨지만 네. 대선에 그러니까 그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대선에 어느 정도 이제 발을 들이면서 했던 얘기가 어쨌든 대한민국이 큰 위기다. 네. 지금 중진국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김종인, 정운찬을 만나서 정운찬 전 총리 등을 만나서 통합정부, 다시 얘기해서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세 분이 모였던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한 분은 뭐 문재인 전 후보 쪽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한 분은 뭐 안철수 후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분들이 주장했던 통합정부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네. 오히려 특정 후보들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분들의 역할과는 저분들이 기대했던 저분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홍석현 전 회장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합류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건 홍석현 전 회장의 네. 개인적인 선택인데. 네. 글쎄요, 저는 사실은 홍석현 회장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아마 문재인 후보가 될 느낌이 뭐 있다, 그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회동 사실을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저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렇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5월 9일 날 만약에 대통령 당선됐다고 하면 5일 10일부터 인수위도 없이 바로 이제 내각을 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좀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그런 준비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선대위에 참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와서 나에게 어떤 내각의 자리, 결국 그럼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이런 네.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제안했다라는 것을 지금 대선전에서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네.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거 또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 참여해 군번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네. 자 내가 어떻게 장관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거기 차려 군번이라는 표현은 나는 그 자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지 어디 나한테 그런 거를 제안을 해라고 할 때 군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네. 홍석현 전 회장의 속뜻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이고 평양 미국 특사를 제안하면 난 할 수 있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글쎄요. 홍석현 회장이 훌륭하신 분이고 언론사에 사주시고 언론인을 오래 하셨고 기업 경영도 하셨고 주미대사도 잠깐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으나 네. 과연 평양 미국 특사를 가셨을 때 지금 핵 이런 위기, 이런 안보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외교나 통일에 대한 식견이 개인적으로 있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김종인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 쪽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문재인을 지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안철수 후보 지지 여부는 생각 중이다.
이거는 지지한다는 뭐 이런 말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또 문재인 그렇겠죠. 뭐 후보를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네. 어떤 그 제3지대의 어떤 중도적인 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만들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네. 그 김종인 대표의 생각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금까지 행보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네.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그 같은 어떤 고리를 통해서 뭔가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다른 말. 요즘 안철수 쪽에서 나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철수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나는 지지 선언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구 경북의 전략적인 선택이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유리하다. 이 말은 곧 김종인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10% 이하로 망하고 유승민은 끝까지는 못 간다. TK 사람들은 문재인이 떨어져야 자기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부분에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하면은 생각해 보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마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를 정치에 입문시킨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 법륜스님 등이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젊은이들의 희망을, 열망을 받아안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정치를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이제 도원결이라고 키웠는데 사실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는 아니다. 그래갖고 사실 그 모임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윤여준 전 장관이 설득해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이랬다고 하던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어쨌든 아까 전에 험한석 기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패권 세력으로 규정했고 우리는 비패권 연대를 할 거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탈당한 마당에 지금 다시 문재인 후보가 갈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과거 자기가 알던 안철수와 지금 안철수가 달라졌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